자, 238번부터는 이제 행태론입니다. 행태론은 사람을 연구하니까 미시론이고요. 보이는 사실만 연구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론 만들 거고 과학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보편 법칙을 추구했고요. 자, 얘가 등장한 이유는 뭐다?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출발했어. 행정학이 독자 학문이 됐죠. 그러다가 시장 실패 계기로 이론론이 돼버려요. 이론론 돼버리면 행정학이 행정현상, 행정애들이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은 집행이라고 해가지고 분리되었는데 행정이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정체성의 위기가 나오잖아 지금. 이러니까 행정은 결정이지만 이런 결정 안에는 가치 결정이 있고 사실 결정이 있단 말이야.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 다음에 가치 결정은 정치학이나 정책학이 하고 우리 행정학은 사실 결정만 연구하겠다는 거야. 또 사람을 연구할 거고요. 구조가 제도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가치는 빼버리고 사실만 연구하다 보니까 정치행정 새 이원론이 되었죠. 어쨌든 이 친구는 정치행정 새 이원론이고 보편적 사실에 대한 연구다 보니까 공사행정 새 이론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연구하니까 개체주의론, 미시론이 될 겁니다. 이것도 얘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앞에 있는 제도론의 문제점, 그 다음에 원리주의의 비과학성,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론론의 행정학의 정체성의 위기, 이런 걸 극복하려고 이제 도입한 거죠. 사실 행태주의는 이미 30년대부터 정치학 다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고요. 행정학은 사이몬에 의해서 45년도 가야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38번 틀렸죠.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가지고 관료 행태니, 투표 행태니, 정당 행태니 이런 비시장적 영역을 연구하는 것은 뭐다? 이건 공공선택론이야.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왔네요. 이건 행태주의가 아니라 공공선택론이고, 경제학적 분석 도구다. 그다음에 비시장적 분석이다. 행태론이 틀렸죠, 이게. 공공선택론이 돼야 돼요. 이건 틀렸습니다. 자, 39번입니다. 행태론은 이것도 틀렸네요. 사회현상은, 봐. 자연현상은 객관적 사실이야. 사실이야. 우리는 제3자 시각에서 연구해서 이미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사실이니까. 근데 사회현상은 사실도 있지만 가치도 있단 말이야. 막 섞여 있단 말이야. 이걸 둘을 구분만 할 수 있다면은 이 자연과학 논리를 사회현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구분만 된다면 이게 바로 검증 가능성이라는 논리 실증주의야. 검증이 되면은 사실, 검증이 안 되면 가치야. 구분만 된다면은 자연과학의 논리를 여기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행태론이고요. 반면 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건 객관적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니까 자연과학의 사유대상과 사회과학의 사유대상은 큰 차이가 난다. 이건 되게 누구다? 우리 행정학 현상학이에요. 딴 건 안 들어올 거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현상학으로 바꿔줘야 돼요. 사유현상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너의 주관, 나의 주관, 제 주관 겹치는 간주관성, 상호주관적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논리를 사유현상에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현상학이다. 그냥 틀렸습니다. 그래서 38번은 공공선택론인데 행태주의처럼 바꿨고요. 39번은 현상학인데 행태주의로 바꿨네요. 둘 다 틀렸습니다. 40번입니다. 이 친구는 가치를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가치고 뭐가 사실인데 검증 가능성이야. 검증이 되면 사실이고 검증이 안 되면 가치예요. 그래서 가치가 많이 개입될수록 이론의 적합성이 떨어지니까 행태주의는 이런 가치 문제를 제외시키려고 그랬어요. 조심할 거는 행정현상에는 가치가 있어요. 행정은 가치가 있지만 행정학은 가치를 제외하자는 거야, 이게. 행정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게 고전이론과 달라요. 고전이론은 행정은 가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only 집행, 이런 객관적 집행, 요거만 한다는 거였는데 시장 실패 계기로 결정 가치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는 가치가 있지만 가치를 제거만 한다면은 행정학은 사실만 연구하는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0번은 맞았죠. 자, 그 다음에 241번 이것도 맞았네요. 행태론은 논리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검증되는 것만 연구할 거니까 검증되지 않은 가치는 제거할 거예요. 이러니까
사회현상도 사실만 연구할 거니까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행태론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연구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런 논리 실중주의라는 요 논리가 들어와서 가치를 제거해 줘야 돼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41번은요. 자, 42번입니다. 어쨌든 행태론은요. 이미 인간의 행태는 결정되어 있는 결정론 방식이에요. 거기서 우린 연구를 해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 행태의 규칙성을 가정한다. 이걸 통해서 왜 A 현상과 B 현상이 어떤 인과성이 있는가를 규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론 세계관이고 규칙성이 이미 존재하니까 하나하나 검증해서 그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논리 실증은 논리성이란 영역도 있고 실증이라는 검증 귀납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정 법칙은 아니고 확률 법칙이지만 인간 행태에는 규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태의 규칙성을 가정한다. 우리 현상을 통해서 이런 규칙성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43번입니다. 행태주의는 인간 행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틀렸죠. 검증 가능한 외면적 행태만, 검증이 안 되는 내면의 주관 의지라든지 감정이나 가치 등은 제외해야 돼요. 이걸 연구하지 않는 게 현상학이고요. 행정학은 현상학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딴 건 다른 주관 철학은 없으니까 그냥 현상학만 잡아놓고요. 이거는 틀렸죠.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검증되지 않은 내면의 주관 의지나 감정, 가치까지 이해하자. 이건 되게 현상학이다. 43번은 틀렸습니다. 자, 44번입니다. 행태주의는 이론이야, 이론. 과학성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60년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를 못하죠. 그래서 시대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 강조하는 건 누구다? 후기행태주의 신행정론이에요. 적실성과 실천. 틀렸습니다. 그래서 행태주의는 온리 이론의 과학 연구한 이론이지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의 실천력은 말 그대로 주어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성인데 이걸 강조하진 않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건 누구다? 신행정론 또는 후기행태주의. 신행정론은 행정학이고 후기행태주의 좀 더 보편적이고요. 자, 45번입니다. 보다시피 행태론은 사람을 하나하나 연구하면 사회 전체가 이해된다는 거야. 이건 미시론이죠. 개체주의론이에요. 집단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하나가 모이면 사회가 될 거니까요. 틀렸습니다. 그럼 누가 전체주의인데 뭐 생태론이라든지 뭐 체제론 같은 것들, 비판 철학 같은 것들, 이게 전체주의 시각이고 행태론은 이건 미시론입니다. 틀렸습니다. 집단 고유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자, 이거는 고전이론과 비교했는데 고전에는 보편적 원리가 있어. 뭐 분업의 원리니 무슨 계층제 원리니 이런 원리가 있었는데 사이몬이 뭐라고 했냐면요. 원리 하나하나 놓고 보면 맞아요. 근데 섞어 놓고 보면은 서로 모순이 돼요. 그리고 이런 원리들은 이론적 근거, 검증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학자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고전 원리들은 뭐다? 검증되지 않은 속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이런 논리 실증주의 시각에서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검증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검증해 보니까 보편성과 과학성이 있는 게 아니라 속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맞지만 합치니까 모순이 돼요. 대표적인 게 전문화 원리와 명령 통일의 원리예요. 명령 통일이 맞다면 한 사람한테만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버리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을 위해서 분야별로 명령을 받다 보면은 전문성 높아지겠지만 명령 통일이 떨어지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행정학은 저한테, 국어는 국어 선생한테 이렇게 배우면은 명령 통일은 떨어질 거예요. 공부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하고 국사도 하고 다 한다면은 명령 통일은 있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사이먼은 행정현상에는 분명히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다만 고전 이론이 만든 그 법칙은 비과학적이라는 거야. 왜? 검증되지 않은 거니까요. 그 얘기야 지금. 행정에 법칙이 없다는 게 아니고 법칙은 있지만 고전 행정학이 만든 법칙들은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비과학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논리 실증주의 시각에서 새로운 규칙 있는 이론을 만들어야 되겠지 이제.
그래서 이거는 맞았습니다. 46번은요. 자, 47번입니다. 틀렸죠? 행태론은 환경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온리 사람만 연구하는 폐쇄체제 이론이에요. 행정현상을 자연, 사회의 환경과 관련시켰다. 그럼 대개 생태론 아니면 체제론이겠죠. 생태론일 확률이 높은데 이건 틀렸습니다. 얘는 폐쇄체제 이론이다. 자, 그래서 크게 본다면 얘는 과학이론이고 개체주의 이론이고 확률적 법칙을 추구한 일반 법칙 이론이고 그 다음에 폐쇄체제 이론입니다. 정치행정 세이원론이야. 행정은 가치가 있지만 행정학은 가치를 빼버리겠다는 거야. 사실만 연구할 거고요. 보편적 법칙이다 보니까 공사행정은 새 이론론이에요. 뭐 이런 게 이제 특징이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행태론은 사람을 연구해서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이다 보니까 실증 연구 방법이고 이러니까 공이든 사든 사람은 같을 거니까요. 공통점 강조하는 공사행정 새 이론론이에요. 정치행정 새 이론론. 왜 가치가 빠졌으니까. 가치는 정치학 연구하고 보이는 보편적 사실을 연구할 거고 보편적 이론이 나오다 보니까 공사행정은 새 이론론으로 들어옵니다. 그건 맞았네요. 그 다음에 행태론은 왜 조갑학문일까요? 사람을 연구하는 게 행정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리학도. 전부 다 행태주의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 연구 학문이 다 들어와. 뭐 인간관계론 다 들어오다 보니까 연구 주제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되게 종합학문 할 때는 응용학문, 처방학문 말하는 건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연구 주제가 인간이니까 타학문에서 발견된 인간에 대한 기법을 행정학이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도 들어오고 뭐 인간관계론도 들어오고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다 조심하자. 응용학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연구 주제가 인간이니까 공통점이잖아.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 이론들을 다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일명 종합학문 성격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특이한 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인간에 대한 연구는 행태론보다는 인간관계론이 먼저였어요. 신고전 이론이죠. 요게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이제 행태론이 돼요. 둘 다 인간이란 변수 중시하는 미시론이다. 이건 동일한 거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인간관계론, 초기 인간관계론은 사회인관, 비합리성 있는 행태론은 되게 제한된 합리성, 완벽한 합리성보다는 좀 더 제한된 합리성. 그러다 보니까 합리 모형 경제학 같은 게 완전히 합리적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경제학 같은 게 합리적 인간이라면은 고전 이론들 합리 경제인이었잖아. 사회인은 비합리적이에요. 반면 행태론은 제한된 합리성이야. 제한된 합리성. 그래서 이 친구와 비교한다면 좀 더 합리성이 떨어지겠지만 요 비합리성 강조한 사회인과 비교한다면 좀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경제인관, 사회인관 또는 행정인 또는 경영인관이라고 그래요. 그지? 고전 이론은 합리적 경제인관이었으니까. 어쨌든 인간관계론과 행태론은 둘 다 인간이란 변수 연구하는 미시론은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보다시피 인간관계로는 비합리적인 사회인을, 행태로는 제한된 합리성 강조하는 행정인을, 고전이론은 경제인인 합리경제인을 둘이 비교하다 보니까 행태론이 좀 더 합리적이야. 물론 고전적 인간관인 합리경제인에 비해서는 비합리적이겠지만 인간관계론에 비해서 좀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좀 특이한 문제니까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봐두십시오. 여기까지가 뭐다? 이제 행태론입니다. 행태론. 자, 행태론 나온 이유가 뭐라고? 제도론이 있었어. 제도론이 있는데 제도를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또 정치행정 이론론 돼버리니까 행정의 정체성 위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논리 실증주의라든지 심리학이 막 발전하고 도입되기 시작해요. 이런 게 결합돼가지고 논리 실증주의를 통해서 가치를 빼버리고 심리학이나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연구였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다 모인 게 이제 행태론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미국의 이론 제도론을 우리나라 후진국에 막 심잖아요. 심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행태론이 미국 이론이고요. 요 다음에 누가 나온다? 신행정론이라는 후기 행태주로 넘어 들어갈 거야. 미국식이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제도론에서 행태론이 아니라 체제론으로
생태론에서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으로 넘어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미군 실행정론이 실패한 게 큰 국가 실패, 복지국가 실패고요. 우리는 발전행정론이 실패한 게 개발 독재잖아 지금. 그게 실패 민주화 쪽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미군 복지병, 우리는 민주화야 지금. 실패한 다음에 어디로 간다? 신자유주의 입각한 신공공 관리론으로. 영국이 제일 빨랐고 80년대 초반, 그다음에 90년대 초반에 미국, 우리는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이러면서 신공공 관리론이, 그 다음에 90년대 넘어가면서 유거번스가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어쨌든 행태론은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신행정론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우린 잠시 미국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들어와서 생태론이니 뭐 체제론을 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